다시 보는 세상 첫 번째 주제는 플랫어스들을 조롱하는 사회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직면해야 할 진짜 문제입니다. 플랫어스,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 우리 사회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라이, 무식쟁이, 음모론자, 정신병자. 이런 단어들로 그들을 규정하고 조롱하고 배제합니다. 마치 그들의 존재 자체가 과학에 대한 모독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 과학적 태도일까요? 의심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저는 플랫어스들의 주장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남들이 비웃을 때 저는 그들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구가 평평하다고 우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 권위 있는 기관들이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정보들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969년 인류는 달에 갔습니다. 세턴 V 로켓을 타고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당시 컴퓨터는 지금 우리가 쓰는 계산기보다도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로켓 기술은 지금보다 원시적이었습니다. 통신 기술도 재료공학도 모든 것이 지금보다 뒤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인 지금 우리는 왜 달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사는 말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1969년 미국의 GDP는 약 1조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27조 달러입니다. 27배 증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실질 경제 규모는 4배에서 5배 성장했습니다. 당시 나사 예산은 연방 예산의 4.4%였습니다. 지금은 0.4%입니다. 10분의 1 수준입니다. 질문합니다. 경제가 27배 커진 나라가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대에 50년 전에 했던 일을 예산 때문에 못한다. 이게 합리적인 설명입니까? 기술은 발전했는데 능력은 퇴보했다.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1981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은 우주왕복선을 135번 발사했습니다. 우주정거장을 만들었습니다. 허블 망원경을 우주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국제우주정거장을 완성했습니다. 그 모든 기술과 경험으로 왜 달에는 가지 않았습니까? 우주왕복선으로 달 궤도에 모듈을 조립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주정거장을 만들 기술이면 달 기지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1969년에 한 번 갔으면 그 다음은 더 쉬워져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나사는 말합니다. 세턴 V 로켓의 기술이 소실되었다. 기술이 소실되었다고요? 21세기에 설계도가 있는데, 더 발전된 재료와 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플랫어스들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 바로 이겁니다. 플랫어스들이 진짜 문제 삼는 것은 지구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설명되지 않는 모순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정보입니다.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왜 남극 대륙에는 자유롭게 갈 수 없나요? 왜 남극 조약으로 막혀 있나요? 왜 개인이 찍은 우주 사진은 없고 모두 나사나 정부기관의 사진뿐인가요? 왜 수평선 너머 건물이 보이나요? 지구가 둥글면 곡률 때문에 안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비웃습니다. 저것 봐. 과학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조롱은 과학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학은 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레오는 교회의 권위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면 그는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년간 이어진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동료 과학자들조차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사는 의심하는 자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권위에 도전한 자들이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의심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자들을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 태도입니까? 음모론이라는 낙인, 음모론자. 이 단어만큼 효과적으로 사람을 배제하는 말이 또 있을까요? 일단 누군가에게 음모론자라는 딱지를 붙이면 그 사람의 모든 말은 들을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가 아무리 논리적인 질문을 해도 저 사람 음모론자야라는 한마디면 모든 게 무효화됩니다. 이것은 토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검열입니다. 생각의 차단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불편한 질문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답변합니다. 답변할 수 없으면 아직 모른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믿어. 과학자들이 다 증명했어. 의심하는 너는 바보야. 이게 전부입니다.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맹목적 믿음을 강요하는 교리입니다. 왜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는가? 플랫어스 운동이 커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며 전쟁을 일으켰지만 없었습니다. 제약회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전하다던 약들이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특정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진짜야. 그냥 믿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플랫어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달 착륙에 대해 거짓말했다면 지구의 모양에 대해서도 거짓말할 수 있잖아. 이 논리의 출발점은 거짓말에 대한 경험입니다. 권위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보라고 비웃는 동안 정작 봐야 할 것은 왜 이들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게 아니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저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 증거들은 지구가 구형임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플랫어스들을 조롱만 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질문 중 일부는 정당합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모순들 중 일부는 실제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50년 전에 갔던 달에 지금은 못 가는가? 왜 기술은 발전했는데 우주 탐사 능력은 정체되어 있는가? 왜 민간인은 우주에서 지구 사진을 자유롭게 찍을 수 없는가? 이런 질문들에 그냥 믿어가 아니라 투명하고 논리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 플랫어스들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이 퍼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의심하면 미쳤다고 낙인 찍는 분위기입니다. 음모론이라는 딱지 하나로 모든 토론을 차단하는 태도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질문을 억압하는 사회는 결국 진실에서 멀어집니다.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는 사회는 부패합니다. 의심을 범죄시하는 사회는 전체주의로 흐릅니다. 우리는 플랫어스들과 토론해야 합니다. 그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합니다. 답할 수 없으면 모른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과학을 버리고 권위주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는 세상, 다시 보는 세상. 이것이 우리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시 봅시다. 권위가 말하는 것들을 다시 들어봅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플레더스들이 던지는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왜 그런가? 증거는 무엇인가? 다른 설명은 없는가? 이것이 비판적 사고입니다. 이것이 진짜 과학적 태도입니다. 지구가 둥근지 평평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의심하고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회에 사는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플랫 어스 무브먼트 경청의 혁명. 여러분, 이제 저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플랫 어스 무브먼트. 이것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자는 운동입니다. 플랫 어스 무브먼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조롱하기 전에 묻는 것, 비웃기 전에 이해하려는 것, 틀렸다고 단정하기 전에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플랫 어스 무브먼트는 상호 공감의 영역을 확장하자는 운동입니다. 당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 멍청해라고 생각하는 대신 저 사람은 어떤 경험을 했기에 저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적 겸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저 사람의 시각에도 내가 놓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자세입니다. 실천하는 운동으로 플랫 어스 무브먼트를 일상에서 실천합시다. 티셔츠에 새깁시다. 플랫 어스 무브먼트 리슨 비포어 유저지. 차 뒷유리에 써봅시다. 스티커로 만들어 붙입시다.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는 운동이에요. 조롱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자는 거죠. SNS 프로필에 적어봅시다. 샵 플랫어스 무브먼트, 샵 경청의 혁명. 이것은 작은 실천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모이면 사회가 바뀝니다. 당신도 플랫 어스 무브먼트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과 완전히 다른 의견을 말할 때, 다음에 누군가 황당해 보이는 주장을 할 때, 다음에 누군가 음모론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할 때, 한 박자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겪은 어떤 경험이 저런 결론으로 이끌었을까? 혹시 내가 놓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이것이 플랫 어스 무브먼트입니다. 변화는 우리에게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플랫 어스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비웃지 마십시오. 대신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30분만 투자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지구가 둥글다고 믿을 겁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들도 나름의 논리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들도 진실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플랫 어스 무브먼트는 관용의 운동입니다. 공감의 운동입니다. 지적 겸손의 운동입니다. 티셔츠 하나, 스티커 하나로 시작해 봅시다. 당신의 차에, 당신의 가방에, 당신의 옷에 새겨봅시다. 플랫 어스 무브먼트. 사람들이 물어볼 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평평한 지구를 믿자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자는 운동이라고. 여러분, 세상은 이분법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 흑과 백, 과학과 무지. 그 사이에는 수많은 회색 지대가 있습니다. 그 회색 지대에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해가 시작됩니다. 진짜 과학이 시작됩니다. 플랫 어스 무브먼트에 동참하십시오. 경청의 혁명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의심하는 자를 조롱하는 사회는 결국 진실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